안녕하세요. 오늘은 SK이노베이션이랑 LG에너지솔루션 관련된 그 소송 결과, 그 기사가 지난 새벽에 나왔었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차전지가 포트 내 비중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성 배터리 업체 회사를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원래 영상을 올려드릴 계획은 없었어요. 그런데 특히 SK이노베이션 주주분들 중에 회사도 어차피 질 거 알고 있었고 나도 패소할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악재라고 볼 수가 없고 불확실성 해소다. 그냥 뭐 빠져봤자 조금 빠질 거고 그냥 주워 담으면 끝이지 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도 최종 그 뉴스 관련된 것만 좀 다루는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본 거에 의하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시면 생각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편의상 LG화학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LG화학이 그 당시에 소송 진행한 게 맞으니까. LG화학은 LG 케미컬이니까 LGC,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SKI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쯤에 LG화학이 쉐보레 볼트라는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드 그쪽에도 공급을 하면서 얘네가 조금 앞서가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2010년도쯤에 벤츠에다가 이제 공급을 시작을 하면서 조금 늦게 시작을 했어요. SK이노베이션이. 근데 이제 사건의 발단은 2011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 쪽에다가 얘네가 우리 특허를 침해를 했다. 무단 도용을 했다. 그게 이제 분리막 코팅 특허 관련 소송이라고 하는데 그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근데 SK이노베이션이 이쪽에다가도 소송을 또 똑같이 제기를 해요. 2012년도에. 어떤 소송 제기냐면 그 얘네들이 문제 삼은 그 특허 자체가 특허 요건이 미비가 돼가지고 그 특허 자체가 무효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됐냐면 LG화학이 개털립니다. 대법원이 얘네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지금 소송 제기를 했다가 그 소송이 무효가 돼버리는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공을 제대로 당한 거죠. 근데 이제 LG화학이 좀 머리를 잘 써가지고 특허 범위를 수정을 해서 특허도 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의 환송 판결을 받아냅니다. 근데 이제 환송 판결을 받았으면 이제 다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몫이지만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한테 합의를 하자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해줬다라고 얘기하고 얘네는 이제 더 소모적인 분쟁을 이제 멈추자라는 의도였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합의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 합의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향후 10년간 이번에 소송에서 문제를 삼았던 그 분리막 코팅 특허 관련 소송에 대해서 그 제소하지 않기로 합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될지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러고서 이제 본 게임이 언제부터냐면 2017년도 요때 이제 하나 사건이 좀 있었어요.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 5명을 통해서 SK가 우리 기밀 빼갔다.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하나 냈습니다. 근데 그게 대법원에서 승소를 해요. 그러니까 SK가 LG 기밀 빼간 거를 인정을 한 거죠. 대법원에서. 근데 일단 그거는 그렇고, 근데 그 뒤에도 SK가 멈추지 않고 인력 유출이 계속됐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LG화학 입장은. 그래서 2019년도 4월에 이게 진짜 본 게임 시작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에 기사에서 많이 나온 거 있죠. ITC. 이게 이제 국제무역위원회의 약자인데 여기랑 그 다음에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다가 영업기밀 유출건으로 제소를 합니다. 근데 그 제소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분리막 코팅 특허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2012년도에 10년 동안 제기하지 말자고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때 2019년도잖아요. 10년이 아직 안 지났죠. 근데 이제 소송을 거니까 이제 SK이노베이션이 또 이제 이거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제 또 소송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 건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짜잘한 치고받는 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SK이노베이션이 대부분 다 져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좀 많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그
SK이노베이션이 문제 삼은 게 이때 그 제소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 부제소 합의한 거 있잖냐. 부제소가 이제 안이 붙여서서 제소 안 하겠다는 그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요. 서울지법이에요. 대법원이 아니고 이거는. 서울지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거는 국내 소송 한정된 거다. 해외에다 제기하는 건 문제될 거 없다. 라고 LG화학 손을 들어줍니다. 거기서 일단 패소했어요. SK이노베이션이. 근데 그거는 이제 곁다리고 어쨌든 여기다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은 LG화학 주장이 인력 유출 관련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영업 기밀 관련된 거. 이게 연결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좀 펜이 컨트롤이 잘 안 되네요. 좀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 유출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인력 유출 부분은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2017년도에 있었던 그 인력 유출 건으로 국내에서 이제 한번 판결을 받은 게 있었죠. 그거를 이제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LG화학이 이번에 문제 삼은 거는 SK이노베이션이 경력직 채용을 할 때 우리 쪽을 타겟을 해서 기밀을 빼간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SK이노베이션은 당연히 아니다. 그냥 경력직 뽑다 보니까 LG화학 사람들도 있었을 뿐이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밀 빼오려고 뭐 하이제킹을 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LG화학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얘기한 건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홈페이지에 이게 자세히 다 나와 있어요. 겉으로는 그 경력직 면접 형식을 빙자했지만 실제 면접 내용을 보면 LG화학 기밀을 매우 상세하게 서술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도 뭐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이직한 사람들 있죠. 이직한 사람들의 지인은 LG화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한테 기술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시도했다. 뭐 이런 내용도 확인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ITC의 행정판사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보유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했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인력 유출건 이거는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영업 기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원래는 안 밝혀졌었어요. LG화학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문제 제기한 거는 증거 제출까지 다 했다. 근데 이거는 그 법원에서 그 ITC랑 양사 대리인만이 확인 가능한 법원의 강력한 비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ITC가 SK이노베이션한테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요. 근데 그 조기 패소 판결문에 몇 개 사례가 올라와서 그 이후에 이제 LG화학이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있어요. 한 3개인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폭스바겐에다가 SK가 이제 입찰을 따서 그러니까 그 당시 LG화학도 입찰을 했는데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최종 입찰을 받고 그다음에 수십억 달러 규모 계약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LG화학의 원가 구조를 기밀을 이제 다 이미 파악을 해서 그걸 통해서 부당하게 SK이노베이션이 입찰에 참여를 했고 우리보다 그걸 토대로 우리 입찰 계약 단가를 파악을 한 후에 더 낮게 써내서 부당한 이득을 본 거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판결문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ITC는 LG화학 쪽 주장이 맞다고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ITC의 예비 심결에서 SK이노베이션이 잘못했다라고 언급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은 이것도 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홈페이지 가보시면 LG화학은 제법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게 삭제됐고 그 내용에 어떤 게 들어있고 막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삭제된 내용들이 우리 기밀들이랑 연관이 돼 있고 그 정황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포렌식을 통해서 복원을 해서 그 관련된 모든 문서 다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ITC도 타당하다. SK이노베이션 너네 그거 다 포렌식 복원해서 제출해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SK이노베이션이 일부 문서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법정 모독이다 라고
얘기한 것도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예비심결에서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한 그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근데 요건 일단 예비심결이잖아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 예비심결에 대해서요.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요. 이걸 이제 심사를 좀 다시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주장했던 게 뭐냐면 니들이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다. 근데 결정적으로 LG화학은 지금 우리가 받아낸 정보를 가지고서 LG화학한테 구체적으로 무슨 피해를 입혔는지 그거를 갖다가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냐. 우리는 그거를 뭐 정보 받은 건 인정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LG화학한테 피해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준 건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면 재검토를 하기로 받아들여져요. 전면 재검토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SK이노베이션이 SK이노베이션 주장이 맞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을 거예요. SK는 우리 주장이 신빙성 인정받은 거다. 좋은 결과 기대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 시점이 언제였냐면 2020년 4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나리오는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 그 ITC 예비 심결 이건 일단은 SK가 졌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거를 환송을 하거나 두 번째는 기존 예비 심결을 인용을 하되 대신에 이제 미국 국가나 이런 그 미국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해서 이제 좀 추가 조사를 통해서 재조정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정을 하는 건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그냥 예비 심결대로 SK이노베이션 패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근데 LG화학은 당연히 3번이었고요. 이건 뭐 그냥 얘네가 지금 다시 전면 재검토한다는 거는 니들 주장 받아들인 게 아니고 미국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지. SK이노베이션 니들 김치국 먹지 마라 이런 입장이었고요. SK이노베이션은 당연히 1번 시나리오죠. 이거는 전면 재검토라는 거는 우리가 주장한 거 받아들인 거니까 다시 환송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얘기다. SK 그 LG화학 니들 주장 다시 처음부터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우리 말이 맞다는 얘기 아니냐.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합의가 됩니까?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합의를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된 거냐면요. 4월 달에 이때 이제 전면 재검토가 됐는데 이거를 갖다가 10월 초 그다음에 10월 말 그다음에 2월 막 이렇게 계속 밀렸어요. 그러니까 그 밀리는 기간 동안 얘네도 좀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냥 둘이 알아서 좀 합의 좀 해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SK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이 서로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합의가 안 되죠. LG화학이 생각했던 그 합의 규모는 한 2조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1조 언더, 그러니까 8천억? 그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게 합의가 될 수가 없겠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번 새벽에 SK이노베이션 패소 발표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SK 회사가 어차피 질 거 알고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SK이노베이션이 본인들이 질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2조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무조건 물어주고 끝냈어야죠. 빨리. 근데 얘네들이 1조 언더로 제시를 했다는 거는 절대 뭐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홈페이지 가보시면요. 얘네들 어조가 굉장히 셉니다. LG화학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자세예요. 전혀 뭐 패소에 대한 그 리스크보다는 그냥 다시 환송이 될 걸로 예상을 한 거예요. 최소 아무리 못해도 요거다. 요건 아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어차피 질 걸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주주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회사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소송 비용만 지금 어느 정도 들었냐면요. 한 4천억이 들었어요. 엄청나죠. 비용만, 소송 비용만. 그래서 그냥 LG화학도 절대 쉽게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또 이제 얘네들이 ITC가 되게 이 판결을 계속 미루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10월 초에, 10월 말에, 뭐 이번에
2월까지 계속 미룬 이유가 그 이노베이션이 지금 미국에다가 조지아주 쪽에다가 공장을 2개나 짓고 있어요. 배터리 공장을 1공장, 2공장 이렇게 짓고 있는데 얘네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실제로 이제 SK도 1000명 이상의 현지 숙련공 채용을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주 입장에서는 지금 또 실업이 나올 수 있다. 좀 살려달라. 라고 이제 탄원서 비슷한 걸 좀 썼었어요. 이 판결 나오기 전에.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는 SK 기술력 자체가 뛰어나서 선정을 한 거고 배터리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자동차도 못 만들고 또 뭐 일자리도 감소되고 우리한테 여러모로 손해다. 그러니까 좀 잘 좀 봐달라. 좀 이거 잘 고려 좀 해달라. 공익을 위해서 고려를 좀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들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봤을 때는 SK가 잘못한 게 맞는데 그냥 매정하게 딱 이건 무조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어찌됐든 간에 판결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SK가 입는 피해를 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10년 동안 그 배터리랑 그 다음에 부품 관련된 거 미국으로 수입이 금지가 됩니다. 결국은 그냥 뭐 장사하지 말란 얘기죠. 근데 대신에 이제 포드 쪽 배터리는 이제 포드 쪽은 4년, 그 다음에 폭스바겐 거는 2년 동안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둘은 이제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상태라 자기들 이제 나라 거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는 이제 인정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또 이제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4년 정도 더 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해소가 안 되면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SK이노베이션에다 발주하겠어요? 안 하죠. 거기다가 지금 당장 물량 공급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공장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장 짓고서 이제 뭐 수율 맞추고 하다 보면은 이 기간 다 지나가요. 딱 저거 납품하고서 그냥 공장 바로 문 닫을 그런 빠듯한 기간을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장 다 물거품 되게 생겼고 미국에다가 이제 얘네 계약 다 파기되고 그 다음에 공급 제대로 못하면 이제 보상금도 내야 됩니다. SK이노베이션이. 그 피해가 엄청나게 막대해요. 그래서 2조로 막으면 그냥 이거는 싸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SK이노베이션이 이거를 전혀 고려를 안 하고 한 8천억 막 이렇게 제시했다는 거는 얘네들은 패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고 있더라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거는 조금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SK이노베이션이 기대는 카드가 뭐가 있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노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네가 좋아하는 친환경 노선 이게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 ITC 얘네들이 이제 판결을 좀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라고 지금 요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익에 호소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60일 이내에 행사를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요 영업 비밀 침해 분쟁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한 100년 정도 역사 중에 단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요거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ITC에다가 항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대개 항소를 하면 한 2년 정도 걸린대요. 근데 지금 요 2년, 뭐 2년에서 4년 정도, 요 기간은 그대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럼 2년 뒤에 결과가 나왔는데 기각?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SK이노베이션 진짜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2년 동안 이게 해소가 안 된다면 신규 발주 물량은 들어오겠어요? 절대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지금 뭐 공장 가동도 못하고 뭐 고객사 확보한 물량도 지금 공급 제대로 못하게 생겼고 막대한 피해 보상도 해야 되고 엄청난 악재가 생긴 겁니다. 이거는 SK이노베이션이 생각하는 시나리오 중에 최악으로 흘러간 겁니다. 단순히 그냥 어차피 질 거 알고 있었는데 이거 뭐 그냥 불확실성 해소다라고 얘기할 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좀 잘못을 저질러서 판결을 받았는데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평생 썩게 생겼는데 그래 내 인생의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가 됐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처음에 제시한 뭐 한 2조?
얘네들 그냥 안 해줘도 됩니다. 만약에 2조에 합의해주면요, 그건 LG화학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준 거예요, 진짜로.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해줄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나라에서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 업체들인데 좀 그러지 말고 이러면 이제 중국 쪽에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좀 잘 좀 합의 좀 해라 라고 얘기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합의를 하긴 할 거예요. 제가 봐도 합의는 하겠죠. 근데 이제 LG화학 쪽에다가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LG화학은 자기들 기술이 유출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쉽게 넘어가면요, 중국 쪽에서 똑같이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SK이노베이션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잘못을 인정을 하고, 진짜 이제 너희가 진심으로 이제 잘못을 인정을 하고 우리랑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합의를 하고자 하는 그 대화의 창구는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SK이노베이션은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아요. 합의를 할 의사는 있지만 일단은 우리는 뭐 이쪽에다가 좀 뭐 얘네한테도 뭐 얘기를 할 거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좀 자존심 싸움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SK이노베이션 자존심 내세울 상황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LG화학 쪽에다가 이거는 뭐 나라 망신 시키지 말고 대승 적당히 해먹고 그냥 합의해라 라는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LG화학이 피해본 게 맞으면은 이건 도둑 맞은 거니까, 뭐 LG화학한테 나라 망신 시키지 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당히 합의해라 이런 의견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추가적인 간접적인 악재가 있어요. SK이노베이션이 뭐냐면, 얼마 전에 LG화학이요, 코나 그 현대차 있잖아요. 현대차 코나 배터리 관련해서 문제 생겼는데 그게 얘네 문제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그 리콜 비용을 다 부담을 하게 되면요, 그때 들어갈 비용이 한 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예상치 못한 3조가 나가게 생긴 거예요. 결국 어떻게든 LG화학은 얘네한테 그 부담을 좀 지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좀 얘네가 좀 돈도 많고 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얘네가 좀 여유도 되고 하면은 좀 적당히 봐줄 수도 있는데, 지금 얘네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만약에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얘네가 이제 이번에 신규 상장하는 또 그런 회사가 또 있거든요. 그쪽 지분을 좀 어느 정도 넘겨주면서 그 2조에 대한 걸 좀 쇼부를 보려고 하지 않을까. 쇼부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시나리오는 좀 그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SK이노베이션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합의는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합의한 이후에 SK이노베이션은 결국 헐헐 날아갈 거다, 나는 이 정도 악재는 견딜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거는 뭐 투자의 방향이 이제 장기 투자에 맞춰진 거니까 그거는 뭐 틀렸다고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흔들리는 걸 견디기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도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도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이게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조금 이번 건은 작은 건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올해 SK이노베이션 정유업 쪽에서 적자가 이제 영업 손실이 2조가 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K이노베이션도 넉넉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작은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좀 흐름은 좀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종목에 접근하시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한 마이너스 10% 정도 나왔다. 근데 난 이게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주소 담으려고 이제 들어갔다 라는 분이 계신다면, 혹시 또 모르죠. 그 밑에 지하실 밑에 지하 2층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요거는 계속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LG화학의 리콜 비용을 부담을 어떻게 하게 될 건지, 현대차랑 이제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SK이노베이션이랑 합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상대적으로 삼성 SDI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제 만약에 둘이 치고받고 싸우면은 지금 현대차 쪽에
중국 쪽 배터리 업체가 물량을 다 받아갔잖아요. 절반 정도로. 원래 그게 삼성 SDI가 받아갈 걸로 추정이 되는 물량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오히려 해외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추가적인 또 공유드릴 만한 사항이 생긴다면 그거는 또 여러분들께 틈틈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